네, 안녕하세요. 음, 가죽공예 도구 중에서요, 가우지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좀 가우지에 대해서 가우지 사용법. 가우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는 목공에서 쓰는 거거든요. 나무를 이제 둥근, 조각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지를 가지고 어떤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공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을 파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데 이 가죽공예에서는요 각을 잡을 때 어떤 그 가죽의 각을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각을 어느 정도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각을 세워줘야 하는데 두 장을 따로 해서 이렇게 타공을 해서 바느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각 아니면 곡선 이런 걸 만들어 줄 때 쓰는 것이 가우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목이 쉰 상태로 된 것이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조금 듣기가 불편하셔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가우지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 작은 것을 어, 저는 이제 그 많이는 아니고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저렴한 거지만 손으로 잡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쓰기가 좋은 거죠. 가격이 뭐 공예 도구라는 것은 뭐 가격이 엄청 비싸가지고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목도 쉬었지만은 그 제가 이제 실장님들을 어 명품 복원, 가죽 복원 교육을 세 분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담도 너무나 많고요. 어, 이제 이것 좀 생각나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드리고 이제 퇴근해야죠. 자, 이것도 가우지예요. 가우지인데 이렇게 보면 끝이 조금 나오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가죽을 자를 때 이제 보호 차원에서 이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저도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것저것 구입을 해봅니다. 구입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2, 3천 원인데 이거는 몇만 원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쓸모는 이게 더 많아요. 가우지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가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을 좀 잡아주고 싶다 이거죠. 90도까지는 아니어도 각을 좀 잡아주고 싶다? 그런 제품들이 있죠. 그냥 바늘땀을 넣지 않고. 근데 그럴 때 쓰는 것이 가우지인데 이게 이제 각도를 맞춰서 반절 정도만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밀어주는 거죠. 밑에 거를 빼고 가우지도 보면은 V형이 있고 U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V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을 깊게 파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그 각도가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뚫어졌는데 이렇게 각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본드를 칠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접는 거고. 자, 이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의 적당한 힘 그리고 적당한 각도를 잡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일자였는데 가우지를 쓰면 이렇게 이제 쉽게 편하게 이제 각도가 잡히잖아요. 요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가격이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은 이 가우지를 쓸 때는 저도 이제 좀 불편해서 안 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이거를 그냥 구입을 해봅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런데요, 이 폭 있죠. 여기 이 넓이가 미세하게 달라요. 그리고 깊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사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내가 쓸 때 약간 패이는 부분이 넓은 것이 좋은지 좁은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여러 번 했을 때 2번이나 3번을 가우지로 가죽을 파줬을 때 매끈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접었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각도까지 잘 접히는지, 그것 때문에 몇 개를 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 가우지를 써서 한번 이제 이쪽 면을 해볼게요. 이 가우지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죽이 잘려 나오죠. 그러면 처음 한 번을 했을 때는 요 정도 조금 접힌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자리를 또 한 번, 이번엔 좀 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각을 잡아주는 거예요. 가죽이 두꺼우면은 두꺼운 대로, 일반 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연습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를 대고 오면 돼요. 자를 대고 이제 이쪽 부분이요, 자를 대고 각도를 잡아주고 한 번, 2번 같은 자리를, 그러면 이렇게 홈이 파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본드로 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이 전체를 잡아주고 본드칠을 하면 이렇게 각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각을 굳이 안 잡더라도 가우지를 이용하면은 반드시만 재단을 하고 파주게 되면은 딱 90도가 나와도 이 마감이 이쁘게 나온다는 거죠. 이 접힌 부분이 지금 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바늘땀을 넣지 않고도 좀 멋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이 가우지를 단순히 각을 잡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멋있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죽을 일단 그 샘플로 이 연한 밤색의 가죽과 이 진한 밤색의 가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는 없어도 되니까요. 그냥 조금만. 이제 이 자른 가죽을 가지고 가우지를 이용해서 띠의 모양을 낼 수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제품을 고급져 보이게 하는 작업이죠. 가우지를 이용해서 홈을 봐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 포켓이나 어떤 소품을 만든다 했을 때 이 그 가우지를 이용해서 색상이 다른 것을 띠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넓은 것도 있고, 가우지라는 것이 V형도 있고, 각을 잡을 때는 90도에 가까운 각을 잡을 때는 V형을 써주는 것이 좋고, 부드러운 곡선이나 아니면 그럴 때는 U자형, U형을 써주는 것도 좋아요. 가우지의 용도가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 자, 이제 이걸 몇 개 사보면 이제 좀 이 미세한 넓이 차이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 때 제품 크기가 이만하다고 했을 때, 카드 지갑만 하다고 했을 때 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자를 대고 처음에 이게 연습이 안 되시면 자를 대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동일한 힘으로 깊이 있게 봐주시는 거예요. 깊이 있게. 자, 여기 홈이 나 있죠. 그러면 이 진한 밤색의 가죽도 길이만큼 동일한 힘으로 가우지를 이용해서 가죽을 파내줍니다. 자, 이 정도 길이면 됐죠. 자, 한 가지 색은 연한 밤색, 그리고 하나는 진한 밤색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아무 가죽이나 가지고 못 쓰는 가죽이 있으면 이렇게 파는 연습을
일정한 힘으로 미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우선 한 가닥만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제품을 이걸로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만들지는 않는데 이런 요령을 알아놓으면은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제품을 만들면 좀 멋있겠죠. 연한 밤색에 진한 밤색도 좋고, 뭐 연한 밤색에 빨간색도 좋고, 이런 아까 이런 그 블루색도 좋고요. 그 색상은 상관이 없죠. 이제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 가우지를 판 부분에 수성본드를 이용을 해서 붙여줍니다. 근데 이제 입힐 거 여기에 더 씌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틈 사이에 아주 조금씩 본드를 넣어주는 거죠. 뭐 이거는 일반 가죽이든 뭐 상관없어요. 통가죽이든. 그러니까 이게 고르게 발라질 수 있도록 본드칠을 해주시면 돼요. 많은 부분은 좀 밀어주고. 대신에 이제 총가죽에 염색을 했다라 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밖으로 넘치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성 본드는 조금 넘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털어주면 되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뭐 별거는 아닌 것 같아도 아는 사람만 알아요. 뭐가 됐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알라고 안 하는 거고, 뭔가를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주문 제작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것인데요. 일단은 좀 보여드려야 되고 쉬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수성 본드를 가급적이면 빈틈이 없이 발라주는 거죠. 빈틈이 없이. 그러면 이걸 그대로 동일한 힘으로 파줬다고 했을 때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 미세 수술 들어가요. 원래 그 본드라는 것은 본드는 붙이는 면에 양쪽을 발라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쪽을 발라놓고 일단은 눌러줘야죠. 뭐 망치로 살살 두드려도 되고 이거 붙이는데 뭐 정해진 법은 없죠. 하지만 이런 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본드를 너무 잘 발라서 어디 뭐 본드가 삐져 나온 데가 없어요. 띠 하나가 생겼죠? 그러면 이걸 이제 비틀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아직 건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드라이로 좀 잠깐만 말릴게요. 소음이 좀 있습니다. 뭐 제 예상으로는 완벽하게 마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붙지는 않았을 건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요. 자, 일단 띠가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만약에 카드 지갑을 만든다. 그러면 윗줄에 한 줄, 그 다음 포켓에 또 한 줄. 상당히 이쁘겠죠. 그러면 이 선에 맞춰서 일단 뭐 이만한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재단을 해볼게요.
위에서 1cm만 당기고 한번 반듯이 잘라 보겠습니다. 자, 1cm를 딱 맞춰서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도 직각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이쪽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한 카드 지갑이다 생각하고 10cm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10cm 정도만. 바닥면도 좀 반듯이 잘라 볼게요. 여기 본드가 안 붙어 가지고 좀 떨어졌네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모양을 냈다 이거죠. 여기 살짝만 보강을 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시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이런 실수가 나올 때도 있죠. 자연적으로 완전히 건조가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떠세요? 이상 없죠? 이렇게 이제 본드가 안에만 제대로 발라지면은 이 가우지를 이용해서 나름 멋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붙었다고 했을 때 다음 포켓도 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포켓도 이런 식으로 해주고 멋있겠죠. 이게 또 나름대로의 멋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드 칠만 잘 하면은 쉽게 안 떨어져요. 쉽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멋도 좀 내보시고 대신에 이제 가우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꼭 비싸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그 모양을 곡선 모양을 내주고 싶으면 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차피 뭐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 모양을 엇비슷하게 내가 입혀줄 것도 엇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펼쳤을 때 약간의 꼬아져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파낸 대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시간상 이런 작업은 본드 작업 뭐 여러 줄을 넣을 수는 없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드 지갑이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이 연밤색에 빨간 줄을 하나 넣어주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품들 보면 가죽공예는 거의가 다 크리저를 이용해서 선을 표현을 하잖아요. 뭐 이 연밤에다가 빨간 줄을 넣어주면 그것도 나름 멋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령들을 알아놓으셨다가 제품을 만들 때 활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봐도 좀 고급져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표면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우지를 연습을 할 때는 각도, 첫 번째는 각도예요. 각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각도를 맞춰서 동일한 힘으로 나가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홈을 내준 후에 꼭 모서리에 각을 잡는다기보다는 이런 멋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얇게 파고 뭐 이렇게 진밤새 요거는 막 깊게 파고 그러면 여기 표면이 거칠거칠하겠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차례 수없이 수십 번이든 수백 번이든 연습을 동일한 힘과 동일한 각도로 미는 연습을 하고 이런 제품을 만들면 언뜻 보면 가죽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걸 염색을 어떻게 했지? 이 얇은 걸?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령을 잘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시면은 좀 남다르면서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